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아침 첫 영상 시작되겠습니다. 자, 어제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 굉장한 경찰 조사, 머리 아픈 고소 이야기, TV조선과 서혜진 PD의 황당한 주장들 많이 전달 드렸습니다. 물론 머리 아프셔서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비난 비방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흐름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어제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시청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소식도 얼마나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가장 많은 기사가 올라왔던 게 신기하게도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특히나 이 인지도 테스트에 충격받았다. 바로 잉어빵 장수 쇼츠 영상이 굉장한 기사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한 10개 기사가 올라왔다라고 친다면 그 중에 한 6, 7개는 다 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임영웅님의 영웅 분석이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인정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씨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의 요번 티빙,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청난 효과와 엄청난 이 신규 가입자 수를 끌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빙이 어디의 자회사죠? 맞습니다. 바로 CJ ENM입니다. 이 CJ ENM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티빙은요, 임영웅님의 콘서트 VOD를 굉장히 이 2번 정도 했음에도 압도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왠지 LA 콘서트 역시 티빙 VOD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왜냐면 이건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바람이기 이전에 티빙의 바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CJ ENM이 이 콘서트 주최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주고받을 확률이 어떨까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도 VOD 출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붕어빵 장사, 영웅 분석 이야기를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벌써 이렇게 언론 기사에서 임영웅님의 영웅 분석 컨텐츠가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사이에 이런 말씀 드렸죠? 티빙 관계자가 임영웅님의 요번 앵콜 콘서트 VOD를 통해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음악 관련 컨텐츠를 많이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왠지 이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은 음악방송 단독 프로그램을 임영웅님이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이런 단독 프로그램은요, 임영웅님처럼 아티스트 활동에 굉장히 매진되어 있고 앨범 작업과 콘서트 준비에 여념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방영하는 프로그램 일정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 컨텐츠를 우선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씨가 딱 눈여겨본 게 바로 요번 티빙에 공개됐던 영화배우 하정우 씨의 바로 이 컨텐츠입니다. 이게 뭐냐? 두 발로 티켓팅이라는 컨텐츠거든요. 해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정우라는 배우와 그 외에 많은 영화 배우들이 딱 뭉쳐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던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영화 배우들이 예능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화 배우들이 주축으로 하는 게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화 촬영입니다. 그렇다면 고정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촬영 일정이 별로 없는 좀 오랜 시간 활동해온 배우가 아니고서는 아무래도
고정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데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작품이 들어가면 그걸 준비하는데 막 최소 2-3달에서 길면 6개월, 1년도 바라보는 작품들이 많고, 특히 요즘 영화 배우들은 영화 극장만이 아니라 TV인과 같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오리지널 컨텐츠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더 글로리 같은 송혜교 씨가 영화만이 아니라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냐? 임영웅 님이 이 티빙 VOD를 통해서 CJ ENM과 티빙에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각인시켰어요. 이미 서울 콘서트 생중계 때 1번, VOD 출시 때 2번, 앵콜 콘서트 VOD 출시로 3번. 이 효과를 누구보다도 대기업인 티빙과 CJ ENM 이곳에서 굉장히 확신을 했을 겁니다. 임영웅이란 가수의 컨텐츠는 대박이 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데 고정적인 프로그램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공중파와 많은 종편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에게 러브콜이 굉장히 쏟아진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방송 관계자, 업계 관계자들이 임영웅님이 선택만 해주면 임영웅 당신이 원하는 컨셉의 프로그램으로 뭐든 제작해주겠다 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방송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영웅님이 KBS 단독쇼 또는 티빙 VOD와 같은 단발적인 컨텐츠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2집 앨범도 준비를 할 거고요. 이번 LA 콘서트를 비롯하여 이제 본격적인 세계 진출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몸을 담기가 어떨까요?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그냥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에는 또 이미지적인 면에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땐 이번 하정우 배우가 다른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한 이런 단편으로 또는 한 3-4편으로 짧은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예능 다큐 컨텐츠입니다. 요즘 이런 예능이요. 옛날처럼 웃기고 망가지고 뽕숭아학당 같은 1차원적인 예능이 아니라 이런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임영웅님은 이미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리로드입니다. 리로드. 그런 형태의 해외를 다니며 촬영하는 다큐멘터리 컨텐츠가 요즘 예능에서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튜브도 당연히 좋지만 임영웅이란 가수를 모르는 해외 팬들에게는 사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배우들이 이렇게 티빙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K 컨텐츠에 출연을 하냐? 바로 이 K 컨텐츠 자체가 유튜브보다는 OTT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티빙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게 가수 임영웅 님이란 말이죠. 하정우 씨도 티빙에서 이런 오리지널 다큐 예능을 제작했는데 임영웅 님께 제작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격은 차고도 넘치죠. 그래서 일정만 맞는다면 제 생각엔 티빙 측에서 이 해외 진출을 위해 임영웅 님의 이런 해외에서 촬영되는 다큐 예능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요. 임영웅님의 세계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 아니라 이번 LA 콘서트가 있었으니 뉴욕을 대비하여 뉴욕에서 촬영되는 또는 뉴욕이나 여러 핫플레이스 유럽에 있는 핫플레이스 장소를 다니면서 임영웅님의 이런 음악 관련 컨텐츠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가수 임재범님 있잖아요. 임재범님이 예전에 했던 예능 방송 중에 하나가 성공하진 못했지만 해외에 다니면서 여러 가수들과 함께 작은 버스킹을 하는 그런 컨텐츠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임영웅님 하면 상징적인 게 버스킹이기 때문에 이 임재범님이 했었던 그 버스킹 컨텐츠를 만약에 티빙에서 이 하정우 씨의 컨텐츠처럼 해외 촬영으로 제작을 한다면 임영웅님의 이
해외에서의 인지도 상승이요, 굉장히 격상될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타임스퀘어 같은 곳에서 임영웅 님이 버스킹을 하는 걸 바로 이 티빙에서 직접 촬영과 버스킹 현장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이런 뉴욕의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임영웅 님이 라이브로 버스킹을 하는데 이걸 티빙에서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계 명소를 돌아다니며 음악 다큐 예능 컨텐츠를 하게 된다면 임영웅 님의 이 세계 진출에 더 가속화를 시켜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임영웅 님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금액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티빙은 임영웅 효과를 받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의 흑자를 남겼어요. 그게 제작돼서 티빙에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돌려보고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제작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런 엄청난 가능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임영웅 님인데, 임영웅 님이 최근 많은 언론 뉴스 방송에 연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바로 TV조선의 사건팔 24시인데,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붕어빵 영상 컨텐츠, 이것이 대서특필이 되면서 임영웅 가수가 한겨울에 붕어빵 장사 이벤트를 했는데 못 알아보는 시민들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다. 그 장면에 많은 팬들이 벌써 빵빵 터지고 있다. 예전에 임영웅 님이 이 군고구마 장사를 할 때 연기가 너무 나서 그게 지하철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지하철 경비원분에게 혼이 나서 도망간 적도 있었다. 이 에피소드까지 바로 사건팔 24에서 소개를 하면서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만큼 임영웅 님의 요런 작은 예능 프로그램이요, 지금 많은 언론 기사만이 아니라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도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는 MBN 뉴스 파이터에도 등장을 합니다. MBN 뉴스 파이터에선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자, 바로 임영웅 님의 노래를 열창했던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자인 전종혁 씨가 임영웅 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열창한 이야기를 쭉 꼽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쭉 나와요. 열창하는 무대가 쭉 나오고 나서 이 무대가 끝나자 이 변호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상 전종혁 씨가 축구 선수를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정말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첫 무대를 가지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불타는 토너맨이 데스매치처럼 라이벌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노래를 선곡하여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장 자신 있는 노래를 선곡해서 불렀는데 이게 임영웅 님의 노래가 듣기에는 쉬운데 부르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변호사님이 또 기자분들이 이러한 말을 해요. 임영웅 씨의 노래라고 해서 이것만 믿고 부르기에는 노래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임영웅 씨처럼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스매치에서 패배를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전종혁 씨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이제 겨우 다시 순위권에 들어오게 되죠. 저는 사실 방송을 안 봐서 잘 모릅니다. 어찌됐건 임영웅 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부른 이 자신의 MBN 뉴스파이터, MBN 방송사의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잖아요. 그러면 사실 임영웅 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거의 완벽하게 소화했음에도 아쉽게 떨어졌다. 뭐 요 정도로 표현해도 됐는데 희한한 건 앵커분들도 기자분들도 이 패널로 출연한 변호사님도 임영웅 씨의 노래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MBN 뉴스파이터 출연자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가 얼마나 위상이 높고 이게 따라 부른다고 해서 아무나 다 잘 부를 수 없는 노래다 라는 것을 자신의 자사방송 프로그램의 출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찝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을 좀 마셨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 가수가 제가 어제 불타는 트롯맨, 미스터 트로트 문제점 많이 얘기했고 서혜진 PD가 이 황영웅 가수와 임영웅님의 이 모방점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뉘앙스의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 통합파 편집을 통하여 제2의 임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만이 아니라 이진호 유튜버도 이미 수시간 전에 또 그런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타는 트롯맨의 출연자들을 마냥 감싸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팩트 있게 설명을 했다. 그만큼 임영웅 가수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자, 10대들만 작성하는 커뮤니티에 이런 충격적인 말이 올라옵니다. 나 아르바이트 할 때 임영웅 노래 너무 듣기 싫다. 장르별로 골고루 나온다. 사랑은 늘 도망가, 아버지, 런던보이, 아비앙또. 너무 싫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 이런 악플을 남겼나? 이런 악성 게시물을 작성했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팩트는 존재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추천과 반대의 수 보이세요? 추천수가 2배입니다. 2배. 그리고 댓글을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노래가 좋기만 하던데? 왜? 난 런던보이 좋던데? 또 심지어 반대 말도 있습니다. 임영웅이 항상 차트를 지배 중이라 건너뛰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뭐 노래가 좋다, 노래가 싫다, 의견은 나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항상 차트를 지배 중이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래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천차만별인데요. 영웅시대 내에서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 똑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곡이 제일 좋아, 나는 이 곡이 제일 좋아, 나뉘잖아요.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분들 중에 트로트를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이 저렇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우픈 상황이죠. 그들에게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모든 차트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그냥 무제한 이 랜덤 재생을 해도, 무작위 재생을 해도 임영웅님의 노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거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인기 있고 그만큼 영웅시대 팬덤 분들이 압도적인 스밍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나아가선 이런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한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악플러들은 자기들이 정당한 비판을 한다고 착각하더라. 근데 알면서 비판하는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점이다. 정정당당한 비판인데 왜 연예인들이 갑자기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뜨면 왜 글을 삭제하는지 모르겠어. 삭티가 뭐냐면요. 삭제하고 튄다라는 걸 줄여서 삭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잘 안 된 거를 왜 남들에게 악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일침을 가하는 게시물도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임영웅님에 대한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존재치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프게도 임영웅님의 차트 석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악플을 남기건 뭐라고 하건 임영웅님의 시상식에서의 위상은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임영웅이 가지고 있는 진짜 백이라는 거죠. 자, 이런 진짜 백이를 가지고 있는 임영웅님이 이제 LA 콘서트가 곧 머지 않았습니다. 한 달조차 남지 않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요, 이제 임영웅님이 LA 콘서트를 통하여 본격적인 미국 진출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너무나 고대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 LA 콘서트와 관련하여 소속사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안표파리를 근절하겠다. 실상은 어떨까요? 자, 임영웅 LA 콘서트로 이렇게 검색을 하자마자
눈에 보이시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65만원에 판매하는 사람들, 150만원에 판매하는 사람들, 이 암표범들이요,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다. 55만원에 판매하고, 뭐, 할인 판매도 하겠다, 뭐, 60만원에 판매하겠다, 65만원에 판매하겠다, 가다 보니까 200만원에 판매하겠다. 이런 사태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암표들에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네,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이러한 것들, 어린 팬들은요,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서 어느 좌석인지까지 알아낸 다음에 전부 다 신고 조치를 아주 똘똘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단되어야 이런 정말 콘서트를 너무 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런 암표파리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앞으로 이제 임영웅님의 LA 콘서트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면요, 당연히 콘서트가 어디에서 많이 열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많이 열릴 확률이 어떻죠? 당연히 높습니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이런 암표파리들이 지금부터 제대로 근절이 되지 않으면요, 차후에 해외에서 열리는 콘서트들,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미국 무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다 암표파리들에 의해서 정작 봐야 하는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가지 못하고, 그런 암표파리들에게 웃돈을 주고 티켓값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요, 이미 방탄소년단만 봐도 굉장히 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호기심에라도 이러한 것들을 구매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어떻게든 이런 암표파리들에게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이 토론맨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너무나 빵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뽕숭아학당 때 얘기예요. 이때 보면은 임영웅님이 미션에서 승리를 해서 이때 전통식품을 이렇게 상품처럼 받거든요. 붐쌤이 나눠주는데 고구마 말랭이하고 호박엿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트롯맨들이 식사를 못해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이었어요. 근데 임영웅님이 딱 받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간식을 하나하나 나눠서 먹겠다. 그러자 뒤에 있던 이 트롯맨들이 어땠었죠? 탑6 모두가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역시 영웅이 형이다, 역시 영웅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붐쌤도 역시 영웅인 달라 라고 했는데 임영웅님이 기억나세요? 뒤에 뭐라고 했냐? 제가 5분에 한 개씩 제가 나눠 먹겠다고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트롯맨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아니라 5분에 한 번씩 내가 나눠 먹겠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나눠서 혼자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뒤에 있었던 트롯맨들이 굉장히 빵 터지면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웃겼던 개그 꿈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회자가 되면서 정말 툭툭 치는 개그감이 너무나 좋다, 너무나 사랑한다. 웅보십 때문에 뽕숭아학당을 다시 보는 상황인데 개그감까지 이렇게 좋고 난리라니, 순간 센스가 너무 좋다라고 새삼 느껴. 다른 사람 노래도 그래서 못 듣게 만들어 놔. 조강민한 배우의 얼굴도 감흥이 없게 만들어. 드라마 영화도 지루해서 못 보게 해.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그램도 다 소용이 없구나. 나 예전부터 임영웅님이 가상인물이 아닌가 생각하는 의심자인데 진짜 이런 사람이 실존 가능한 거야? 동시대에 사는 것만으로도 압도적 감사야. 압도적 감사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러자 팬들의 댓글 반응. 만말이다, 만말. 만말이 맞는 말이다의 줄임말이거든요. 수상소감이나 개그까지 식상하지 않고 허를 찌른다.
완전 내 취향이다. 나도 나만 그런 줄 알았어. 나 드라마 광인이었는데 뭘 봐도 임영웅님 아니면 만족이 안 돼. 식상한 멘트가 아니라서 너무 좋아. 레알 순간 재치 순발력에 놀랄 때가 많아. 센스가 천재만재야. 볼 때마다 터진다. 나도 이거 빵 터져. 어떻게 센스 개그감이 저 정도냐? 나도 임영웅님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내가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이. 임영웅 말곤 다 소용이 없어. 임센스잖아. 자, 이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티빙 컨텐츠를 통해서 임영웅님의 예능 다큐가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센스가 팡팡 터지는 임영웅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팬으로서 너무나 고대해 봅니다. 자, 오늘 오후와 저녁에도요, 변함없는 임영웅님의 소식 마구 쏟아낼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까지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수호씨의 이 두 번째 채널 포항님 영상도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의리로서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고 우리 오후와 저녁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